여기에 벼농사를 짓게 된 것도 철새 도래지입니다. 여기가 낙동강 끝자락에 가장 많은 철새들, 특히 이제 겨울 기러기라든가 곤이든 큰 철새들이 오는 도래지라서 먹이도 확보를 하고 해서 생태적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렇게 정비를 여기 정비하면서도 몇백억이 들었습니다. 돈이 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걸 다 정비가 끝나 있는 상황에 다시 4대강을 한다면서 앞에 했던 거 싹 무시하고 다시 이걸 근데 딱히 하는 것도 없습니다. 보면은 준서를 해가지고 하는 정도지, 여기 보면 이후에 운동장 시설이 들어오더니 그런 부분은 하겠죠. 근데 농민들하고 합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싸그리 무시하고, 아무리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한 합의를 본 거지만은 정부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거는, 여기 보면 얼마나 깔끔하게 정비가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싹 무시하고 다시 삽질을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지금도 땅을 짓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농민들 힘으로는 도저히 무릴 것 같으니까, 정치를 하시는 우리 민주당 대표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제발 좀 마음 편히 농사 짓고 땅 지킬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일 문제는 2005년도에 농민들이 2년여 투쟁 끝에 부산시와 합의를 해서 연막지구와 삼락지구의 생태농업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것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이전 정권 때 한 약속을 다 폐기해버린다고 하면 정치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깨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정치를 더 어렵게 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서 이건 참 잘못된 근본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소중한 가치인 믿음까지도 완전히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태도인 것 같고요. 이 연막지구나 삼락지구의 일부를 잘라서 거기를 준설하고 또 배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하구원에 이 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역시 이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강을 개발하는, 그리고 강 뚝에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대운하로 가기 위한 그런 이 사전 정지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강에 여러 가지 점토, 그러니까 진흙이 많아서 이것들을 준설하는 과정의 수질의 문제, 또 이 오염된 흙 이런 것들을 이 쌓아놓음으로 해서, 강둑에 쌓아놓음으로 해서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 문제 등 정말 문제가 많은 사업이 바로 4대강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농업과 약속을 깨는 것, 이런 것을 비롯해서 4대강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산 시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에게 잘 알리고, 이 잘못된 4대강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4대강 사업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이것은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만 4대강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려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잘 소통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선거를 통한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잘 알리고, 그래서 4대강이 제대로 과거처럼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하구뚝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m 정도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수문이 증설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 2009년 11월에서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공사비는 2,400억입니다.
현재 부산 시민들은 현재 있는 하구둑도 허물고 기수액을 확보해서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여론이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제2하구둑을 만들게 되면은 이러한 기수액의 확보는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하구둑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곳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지금 이게 하구둑에 들어있는 상하부에 모두 준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구역에 많은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요. 이 하구둑을 통해서 상하부에 준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낙동하구 철새 도래지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지금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는 환경영향 평가입니다. 전혀 환경영향 평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에서 본안해 보게 되면 낙동강 하구에 도래하는 개체수가 50개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환경평가라고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우리가 환경평가했다고밖에 단정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2,400억씩이나 수자원공사가 빚내가지고 투자하면 수자원공사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 당시에 이거 수혜가 매년 저희 수혜가 1조 5천억 정도 피해가 매년 그 재해로 난다. 그래서 복구가 한때 한 2조 여기에서 1조 5천억이는 매년 여기에서 나와요? 아니 여기는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우리 뭐 하량 사업에서 통수로를 확보하면 여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보험 만드는데 전부 통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난번 홍수 때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으며 재산적 피해가 여기에서만 났는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체가 1.5천억 났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여기에서 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2002년, 2003년도에 그 당시에 인명사고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30명 정도 이상 났고 재산을 봤을 때도 그때 상당한 부산 아니다. 부산 납득지. 그때 여기에서 얼마 났는가? 여기서 말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낙동강 전체 하류지이기 때문에요. 그 낙동강 전체 아니 낙동강 전체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얼마 났느냐 이거. 여기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정세균 대표님께서 질문하는 것은 기존 것이 있는데 왜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또 다른 그래가지고 환경 파괴를 더 심하게 해서 철새 도로지를 막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는 1조 5천억의 홍수 피해와 막대한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 하면은 이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거다 이겁니다. 저 같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이 배수 관문 사업은 그냥 그야말로 예산 낭비 2,400억을 여기다 투입해야 될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겠고, 또 이 홍수 조절하는데 이제 과도한 준설을 하는 것과 배수 관문을 만드는 것을 이중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인식인데, 그것은 이제 전문적인 그 역량을 가진 분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여기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충분히 환경 영향 평가나 또 여러 가지 그 사전에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진 연후에 이 예산이 투입되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제 과도하게 신속하게 그냥 공사를 끝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생태를 유지하고 또 기존에 이미 이루어 놓은 농민들과의 합의라든지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